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승부수, 후보교체 진상규명이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를 골자로 하는 1차 개혁안 발표 이후에 약 한 달 만에 2차 개혁안을 발표한 건데요.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거대 여당이 있습니다. 이에 맞서 당을 지키기 위해 분란을 막고 통합을 이뤄내고자 하는 절실함을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임기가 30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9월 전당대회 전까지는 그 원내대표의 행태대로 되는 거죠.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당을 살리고자 하는 그 절실한 마음에 오늘 섰습니다. 당을 살릴 수만 있다면 당원 당규에 따라 저에게 주어진 다양한 권한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은 그 30일 지나셔도 비대위 위원장의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마지막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갔는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하면 5가지입니다.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로 모았던 당론을 무효화하겠다. 또 대선 후보 교체 과정을 진상규명하도록 하겠다. 당론의 당심과 민심을 모두 반영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외 없이 100%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 이건 아마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 5가지 중에요. 강전혜 대변인님. 두 번째 내용이 좀 눈길이 가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 네. 이 부분 사실은 지금 뭐 이미 상황은 다 종료된 지금의 국면에 이 무효화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상황이 저희 당내에서는 종료됐다고 보기 어려운 아하. 상황이기 때문인 거죠.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당론으로서 그동안에 탄핵 반대했었던 것을 무효화시킨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하겠다.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 내에서 아직도 뭐 전당대회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탄핵을 반대했던 측 그리고 찬성했던 측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온라인상으로 그리고 원내에서도 좀 계속적으로 갈등의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당이 이번에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어떠한 선언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9월에 전당대회를 개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는 조금 의문점이 있어요. 예. 본인이 늘 밝혔듯이 6월 30일까지가 임기가 만료가 되는 것이고 저희 당에서는 16일에 원내대표 선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7월 1일부터는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권한대행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다시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인지 전당대회를 개최한다면 언제 개최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9월까지 개최하겠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조금은 좀 당내에서 문제 제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 개혁안 자체가 힘을 받겠느냐 하는 의문도 표시해 주신 건데 세 번째 내용이 대선 후보 교체 과정 진상규명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김문수 후보가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시끄러운 과정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을 가장 아프게 지적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인데요. 오늘 오전에도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좀 거친 표현이죠. 사익만 추구하는 레밍 집단이다. 사이비 보수 정당을 청산해야 된다. 내 나라가 이렇게 잘못 돌아가는데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게 통탄할 따름이다라고 했는데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온라인상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지난 4월에 목소리를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 시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30년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편파적이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날카로운 보수의 언어를 국민들께서 시장님께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중앙 정치에 좀 벗어난 지가 한 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참 어려운 시기에 당을 이끌어오신 권영세 대표님을 비롯해서 당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경선이 치러지기 전만 해도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좀 보시죠. SNS에서 이렇게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달 11일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둘 다 정계 은퇴하라 하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14일에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받아쳤고요. 지난 5일에는 정치검사 출신이 나라와 당을 그리고 보수 진영을 거덜냈다라고 올리자 명태균 건이 두렵긴 한 모양이다. 김문수 후보 때문에 역전패당했다고 억울한가 보다라는 식으로 또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너희 걱정이나 해라. 기소되면 강제 퇴출이다. 후보 강제 교체가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도 있다. 굉장히 거칠게 오가고 있거든요. 구장 부장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글쎄 뭐 저야 그 강 건너 불구경처럼 이렇게 그 관망하면 되지만 저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의힘 당원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다시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제 몫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저 두 분들의 이 설전이 자제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거는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번 선거가 아주 마지막 선거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1년 뒤면 이 전국에서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있고 3년 뒤면 총선이 있고 또 5년 뒤면 대통령 선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선거 때 이번에 등 돌린 다수 국민의 마음을 돌려서 다시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국민의힘을 이끌어왔던 지도자급 인사들이 저런 감정 섞인 설전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히려 숙의하고 숙고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